비트리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단순한 배열에서 시작해 B 플러스 트리까지 정말 긴 길을 달려왔습니다. 이번 최종장에서는 비트리가 왜 그렇게 빠른지 수학적으로 증명하고 현대의 강력한 경쟁자인 LSM 트리를 만나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비트리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 원리를 배웠습니다. 하지만 엔지니어는 된다는 말만 믿지 않죠. 직접 검증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트리의 성능을 수학적으로 증명하고 10억 개의 키를 저장했을 때 트리의 높이가 얼마나 되는지 직접 계산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비트리의 현대적 경쟁자인 LSM 트리는 무엇이 다른지 알아봅시다. 비트리는 짧고 뚱뚱합니다. 과연 얼마나 짧을까요? 화면에 보이는 공식이 비트리의 최대 높이를 제한하는 부등식입니다. 여기서 h는 높이, n은 전체 키의 개수, 그리고 t는 최소 차수를 의미합니다. 수식이 좀 무서워 보이지만 실제 숫자를 대입해보면 그 위력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거대한 소셜 네트워크의 사용자 데이터베이스를 만든다고 상상해 봅시다. 총 사용자, 즉 레코드 수는 10억 개입니다. MySQL의 InnoDB 엔진 표준인 16KB 페이지 크기를 사용하고 키는 8바이트 아이디와 8바이트 포인터를 합쳐 총 16바이트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계산의 첫 단계는 분기 개수, 즉 한 노드에 몇 개의 자식을 가질 수 있는지 계산하는 것입니다. 페이지 크기인 16384바이트를 키 크기인 16바이트로 나누면 약 1024가 나옵니다. 계산하기 편하게 분기 개수를 약 1000으로 잡겠습니다. 이 말은 한 노드가 자식 노드 1000개를 가리킬 수 있다는 뜻이죠. 이제 트리의 높이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레벨, 즉 루트 노드는 1000개의 자식 포인터를 가집니다. 두 번째 레벨에서는 1000개의 자식 노드가 각각 또 1000개의 포인터를 가지므로 총 100만 개의 키를 가리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레벨에서는 100만 곱하기 1000, 즉 10억 개의 키를 모두 담을 수 있게 됩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트리의 높이는 단 3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10억 명의 사용자 중 한 명을 찾기 위해 데이터베이스는 디스크 페이지를 단 3번만 읽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SSD가 한 페이지를 읽는데 0.1m초가 걸린다면 10억 개의 데이터 속에서 바늘 하나를 찾는데 고작 0.3m초가 걸리는 셈이죠. 바로 이것이 비트리가 세상을 지배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배운 B 플러스 트리가 비트리 패밀리의 전부는 아닙니다. 알아두면 좋은 몇몇 사촌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스타 트리는 공간 효율을 높이는 데 집중합니다. 포스트그레스QL이 사용하는 비링크 트리는 동시성 처리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카피 온 라이트 방식의 비트리는 데이터 불변성을 보장하여 스냅샷 같은 기능을 쉽게 구현하게 해줍니다. 비스타 트리의 아이디어는 간단합니다. 50%는 낭비다. 일반 비트리는 노드가 꽉 차면 바로 분할해서 50%만 채워진 노드 2개를 만듭니다. 하지만 비스타 트리는 바로 분할하는 대신 먼저 옆에 있는 형제 노드와 키를 나누려고 시도합니다. 그리고 형제 노드까지 꽉 찼을 때만 분할을 진행하죠. 그 결과 노드들이 보통 50%가 아닌 3분의 2인 약 66% 이상 채워지게 되어 공간 효율이 더 좋아집니다. 포스트그레스QL에서 사용하는 비링크 트리는 동시성, 즉 여러 작업이 동시에 일어나는 상황에 초점을 맞춥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리프 노드뿐만 아니라 모든 내부 노드에도 오른쪽으로 가는 포인터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한 스레드가 어떤 노드를 읽고 있는데 동시에 다른 스레드가 그 노드를 분할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오른쪽 포인터가 없다면 읽던 스레드는 처음부터 검색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비링크 트리에서는 이 오른쪽 포인터를 따라가기만 하면 새로 생긴 노드를 바로 찾을 수 있죠. 아주 똑똑한 방법입니다. BTRFS나 ZFS 같은 파일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카피 온 라이트, 즉 카우 방식의 비트리는 데이터를 절대 덮어쓰지 않습니다. 리프 노드를 수정하면 그 내용을 새로운 위치에 씁니다. 그러면 부모 노드는 이제 새로운 리프를 가리켜야 하니 부모 노드도 새로운 위치에 다시 씁니다. 이 과정이 루트까지 연쇄적으로 일어납니다. 장점은 시스템이 중간에 멈춰도 이전 버전의 트리는 항상 유효하다는 것이고 스냅샷 기능도 거의 공짜로 얻을 수 있습니다. 지난 40년간 비트리는 데이터베이스 인덱싱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다 빅데이터 시대가 열리고 엄청난 양의 쓰기 작업이 중요해졌습니다. 비트리의 약점은 바로 무작위 쓰기입니다. 모든 인서트가 디스크에서 페이지를 찾아와 수정하고 다시 쓰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죠. 이 약점을 파고든 경쟁자가 바로 LSM 트리입니다. 락스DB, 카산드라 같은 데이터베이스가 사용하는 LSM 트리는 일종의 게으른 접근법을 씁니다. 먼저 모든 쓰기 요청은 memtable이라는 빠른 메모리 내 자료 구조에 기록됩니다. memtable이 가득 차면 정렬된 상태로 디스크에 sstable이라는 파일로 한 번에 써버립니다. 이것은 디스크가 가장 좋아하는 순차 쓰기죠. 이후 백그라운드에서 이 파일들을 읽어 병합하고 중복을 제거하는 컴팩션 작업을 수행합니다. 화면에 두 자료 구조의 핵심적인 차이가 보입니다. 왼쪽의 비트리는 루트에서부터 리프까지 찾아 내려가서 해당 페이지의 데이터를 직접 수정하는 제자리 수정 방식입니다. 오른쪽의 LSM 트리는 모든 쓰기를 메모리에 먼저 기록했다가 디스크에는 순차적으로 쌓기만 하는 추가만 허용 방식이죠. 이 근본적인 차이가 두 구조의 성능 특성을 결정합니다. 이 그림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쓰기 성능 면에서는 순차 쓰기를 하는 LSM 트리가 무작위 쓰기를 하는 비트리를 압도합니다. 반면 읽기 성능은 정해진 위치에서 한 번의 데이터를 찾는 비트리가 훨씬 빠릅니다. LSM 트리는 원하는 데이터를 찾기 위해 여러 파일을 확인해야 할 수도 있으니까요. 따라서 범용적이거나 읽기 중심의 작업에는 비트리가, 쓰기가 폭주하는 작업에는 LSM 트리가 유리합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은행 시스템처럼 데이터의 정합성이 중요하고 읽기와 수정이 잦은 애플리케이션을 만든다면 비트리 기반의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지만 수십억 개의 메시지가 오가는 채팅 앱이나 IoT 센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시스템처럼 쓰기가 폭발적으로 일어난다면 LSM 트리 기반의 데이터베이스가 정답입니다. 축하합니다. 비트리 마스터하기 시리즈를 모두 완주하셨습니다. 우리는 디스크 I/O라는 근본적인 문제에서 출발했습니다. 그 해결책으로 짧고 뚱뚱한 비트리를 배웠고 분할, 승격, 병합 같은 핵심 알고리즘을 익혔습니다. 나아가 B+ 트리의 리프 연결 리스트 최적화를 보고 마지막으로 실제 데이터베이스가 디스크 페이지 위에서 어떻게 동작하는지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깊이 탐험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추천 목록입니다. 알렉스 페트로프의 데이터베이스 인터널스는 현대 스토리지 엔진의 바이블과 같은 책입니다. 마틴 클래프만의 데이터 중심 애플리케이션 설계의 3장은 비트리와 LSM 트리를 비교한 최고의 글 중 하나죠. 그리고 가장 좋은 공부는 직접 코드를 보는 것입니다. SQLite의 비트리.c 코드는 세상에서 가장 읽기 좋은 C 코드 중 하나이니 꼭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료 구조는 그냥 코드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보의 건축술과 같습니다. 비트리를 이해함으로써 여러분은 단순히 파이썬 스크립트를 짜는 법을 아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은행 계좌부터 문자 메시지까지 세상의 데이터가 실제로 어떻게 저장되고 보호되고 검색되는지를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